안녕하세요, 민들레 원장입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오늘은 다이어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환자분들께서는 내가 한의원 다이어트랑 잘 맞을까? 내가 이번에 한약 먹으면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유튜브나 네이버에 검색도 해보시고 또 좀 더 확실한 방법으로 주변에 한약으로 먼저 다이어트 해본 사람에게 물어보기도 하시죠. 그런데 실제로는 해보기 전에 내가 이번에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확실히 알 수 없는 것 같고요. 하지만 한의사인 제 입장에서 환자분들과 상담을 해보면 어느 정도 예측이 되는데요. 지금 생각나는 몇 가지 케이스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다이어트 성공 확률을 확 높여드리겠습니다. 일단 다이어트 한약을 드시면 살이 빠질 확률이 높아져요. 당연히 그래야죠. 왜냐하면 그냥 굶으시고 운동만 하셔도 살이 빠질 텐데 한의원에 비용까지 내시고 한의사만 처방할 수 있는 약재까지 사용하시는데 무조건 더 잘 빠져야 되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오늘 고민하는 문제는 살이 빠지느냐 안 빠지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원하는 만큼 잘 빼고 잘 유지하느냐의 문제라고 보셔야 됩니다. 좀 더 적나라하게 얘기하자면 저희 한의원에는 소개로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지금 이 환자분을 다이어트 성공시켜 드려야 저희 한의원이 지속적으로 잘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첫 상담을 하다 보면 이 환자분 상담 잘해야 되겠다 이런 감이 오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느낌이기는 한데 그렇다기보다는 많은 환자 데이터를 통해서 제가 파악하고 있는 일종의 패턴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런 저의 감을 발동시키는 환자분들과 다이어트 상담을 할 때는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되고요. 그럴 때 제가 어떻게 성공 확률을 높여드리는지 생각나는 대로 몇 가지 케이스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 얼마 전에 직장을 바꾼 여성분인데요. 일단 직장을 바꾼다는 것은 인생에 아주 큰 변화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출퇴근 거리도 바뀌고 직장 주변의 환경도 일하는 시간도 바뀌고 만나는 사람도 바뀌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체중도 같이 변하는 분들이 많아요. 숫자가 낮아지면 좋겠지만 숫자가 높아지는 분들이 더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직장에 변동이 생기면 내가 살이 더 찔 수 있겠구나, 그래서 조심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환자분들께는 제가 이렇게 물어봐요. 혹시 직장에 간식 먹는 문화가 있지 않나요? 그러면 맞아요.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게 문제라는 점을 짚어드려야 됩니다.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직장에서 먹는 간식은 남성분들보다 여성분들한테 더 큰 문제인데요. 그 이유는 여성분들이 조금 더 관계지향적이라서 그래요. 아직 서먹서먹한 동료들하고 간식 먹으면서 대화를 하는데 나 혼자 빠지는 것이 정말 어렵잖아요. 그쵸? 나도 모르게 과자 한두 개 집어먹고 또 달달한 커피 마시고 하다 보면 가속도가 자꾸 붙는 거예요. 이 현실을 빨리 깨달으셔야 되고요. 과자 2개 드시던 거를 1개로 줄여 드시고 달달한 커피 말고 아메리카노 드세요. 시럽은 넣지 마시고요. 그리고 서서히 간식 먹는 문화를 환자분께서 바꿔주세요. 문화를 바꾸려면 영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일도 열심히 하셔서 능력도 인정받으시고 인싸가 되셔가지고 그런 간식 먹는 문화를 바꿔주세요. 어떤 면에서 일종의 선한 영향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우울감이 느껴지는 환자분들인데요. 표정도 어둡고 말소리도 작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번에 잘 빼볼게요 라고 밝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 잘 뺄 수 있겠죠 이렇게 맥 빠지는 얘기를 하세요. 한마디로 자신감이 없으신 건데요. 자꾸 뭔가 반복적으로 실패하시다 보니까 우울해진 상태라고 봐야 되고요. 우울하다 보면 에너지 레벨이 자꾸 낮아지는데요. 그래서 문제예요. 이렇게 비유를 해볼게요. 다이어트는 집 청소하는 거랑 똑같아요. 창문을 열고 또 청소기 돌리고 안 쓰는 쌓아놓은 물건들을 갖다 버리고 그러면 기분도 좋고 상쾌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런데 청소라는 게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일이잖아요. 우울하고 에너지가 적은 분들한테는 청소하는 게 진짜 힘들 수가 있어요. 다이어트 똑같아요. 내 몸에 창문도 열고 환기도 시키고 불필요하게 쌓아놓은 체지방도 좀 버려야 되는데 그걸 할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이런 어떤 분들은 상담하는데 자꾸 이렇게 한숨도 쉬어요. 상담하는 저도 같이 김이 빠지죠. 그럴 때는 일단 최대한 공감을 해드리는 게 중요하고요. 힘든 일이 없으신지 물어보고 또 환자분의 상황들을 이해하려고 노력도 하고 최대한 밝은 에너지를 드리려고 노력하며 상담을 하고요. 그리고 환자분의 주변 환경을 바꿔드리기 위해서 예를 들어 집에 안 쓰는 물건을 갖다 버리시라고 하고 기분 전환하실 수 있도록 밖에 자꾸 나가서 산책을 하시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너무 정적인 분들이라서 에너지가 소통될 수 있도록 주변 환경을 개선하도록 꼭 조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얼마 전에 출산한 산모분들인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첫째 때는 출산하고 나서 살이 잘 빠졌는데 그래서 이번에 둘째를 출산할 때도 당연히 빠질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살이 생각보다 안 빠져서 당황한 분들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기초대사량이 자꾸 낮아지기 때문에 에너지 소모가 빨리빨리 안 돼서 살이 안 빠지는 몸으로 바뀌어요.
그런데 산모분들의 나이는 아직 60, 60대가 아니잖아요. 아직 젊기 때문에 기초대사량 문제는 아니라고 봐야 되고요. 그것보다는 과로나 피로 누적이라고 보셔야 돼요. 다이어트는 셀프 케어라고 할 수 있는데 나를 가꾸고 돌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하죠. 첫째 때는 그럭저럭 셀프 케어가 됐는데 둘째 때는 조금 다른 거예요. 첫째도 아직 어리니까 돌봐야 되고, 둘째 혹시라도 둘째를 질투라도 하면 더 신경 써야 되잖아요. 그리고 둘째는 아직 어리니까, 아기니까 당연히 손이 많이 가고요. 그런데 대체로 이 무렵에는 남편분들이 더 바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첫째 때 도와주셨던 부모님들도 나이가 드시니까 체력이 붙이기도 하고 또 어디 아프시는 경우도 있어서 환자분이 자꾸 독박 육아를 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나 자신을 가꾸고 케어하기는 정말 힘들잖아요. 식단 조절도 어떤 운동도 되게 하기 힘들고, 이럴 때는 적극적으로 남편분이나 부모님께 도와달라고 요청하시는 게 좋고요. 스스로한테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셔야 돼요. 출산한 다음에 시간이 더 지나서 살 빼는 건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초기에 마음을 단단히 먹으시고 살을 꼭 빼주셔야 됩니다. 네 번째 케이스는 사랑을 만나는 직업을 가진 중년 남성분들인데요. 중년이 되면서 뱃살이 나오는 남성분들이 진짜 많죠. 체질적으로 평소에 날씬하고 마른 체형으로 사시는 남성분들도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중년이 지났는데 특별한 관리를 하지 않으시면 당연히 배가 이렇게 나온 체형으로 변하게 되죠. 특히 직업과 관련해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시고 술도 드셔야 하시는 분들은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남성분들이 다이어트를 하러 본인이 제 발로 오시기보다는 아내분의 권유로 오실 때가 많은데요. 이런 남성분들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약간 고집이 있으신 경우가 있어요. 뭐 이러저러한 게 문제 같으셔서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인정을 안 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직업 때문에 어쩔 수 없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많아요. 대화가 부드럽게 진행이 안 되고 뭔가 코칭이 안 먹히는 상황이죠. 이럴 땐 어쩔 수 없이 좀 무서운 얘기를 해드리기도 하는데요. 환자분과 나이랑 건강 상태가 비슷한 환자분이 있었는데 관리를 못해서 이렇게 건강이 안 좋아졌다, 심지어는 빨리 돌아가시기도 한다, 이런 얘기를 해서 경각심을 느끼게 해드리고요. 혹시 아내분께서 함께 오셨다면 제 얘기에 많이 깊이 공감을 하시는데요. 아내분이 하시고 싶던 말씀들을 제가 대신 막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환자분한테 아내분을 생각하셔서라도 뱃살을 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때 환자분의 눈빛이 반짝하시면 성공할 확률이 높아진 거예요. 그래도 남성분들은 목표지향적이라서 깨닫게 되면 그냥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좀 세게 얘기해서 뱃살이 큰 문제라는 사실 인식시켜드리면 잘 빼시는 분들도 많아요. 오늘은 생각나는 대로 다이어트에 좀 더 신경 쓰셔야 할 4가지 유형의 환자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약이라는 것 자체가 다이어트에 확실한 효능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살은 빠져요. 하지만 조금 더 살을 빨리 빼셔서 한약을 복용하시는 기간을 가급적 줄여드리고 더 유지관리를 오랫동안 잘 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기 위해서 오늘 영상을 찍었습니다. 혹시 이런 오늘 말씀드린 유형에 해당되신다면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들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더 많은 사례들이 막 떠오르긴 하는데 그것들은 다음에 또 촬영을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 영상 내용 간단해 보이지만 제가 14년 동안 진료하면서 깨달은 인사이트들을 담아서 드렸고요. 제 말씀 기억해 주시면 다이어트 성공 확률이 확 높아지실 거니까 꼭 실천해 주기 부탁드립니다. 혹시 다이어트에 관심이 있거나 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더보기를 눌러서 정보를 확인해 주시고요. 건강하게 살 잘 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